제2의 한강의 기적 놀라운 성능 공개. KF-21 공동개발 2개국 참여 선언. 한국 빅딜 속보에 프랑스 린니 충격. 오는 8에서 13일 예정된 다툭세리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장관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군 관계자들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 대상은 F-50 경전투기, 블록 20 버전, 추가 도입 KF-21 보람에 도입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신형 다연 장로켓 도입이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난해 5월 랑카위 에어쇼, 리무 2023에서 F-50m 18대 도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계약 규모는 1조 1,900억 원으로 인도 테자스 기탈리아 M-346, 러시아, 미그-35, 중국 L-15 등을 제쳤다. KAI도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1차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일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K-50m은 기존 이스라엘산 기계식 레이더 대신 미국 레이시온의 전자주사식 능동 이상 배열, 예세,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됐다.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뿐더러 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를 요구한 까닭이다. 영국 코팸의 공중고뷰 프로브를 통해 작전 반경을 넓히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AP,도 탑재된다. AM-9 계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JDAM 등도 쓸 수 있다는 평가다. 가장 우수한 성능의 FA-50이라는 의미다. 말레이시아는 중형 전투기 편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4.5세대 기체인 보람의 수출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라팔 그리펜 수-52, 수-57 등이 경쟁 기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러시아산 무기체계 도입 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유지보수 정비, MRO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유럽산 항공기는 K방산과 달리 납기 지연 이슈가 따라다닌다. FA-18D 등 노후 기체를 대체해야 하는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라매가 라팔보다 최대 이륙 중량이 높고 엔진 출력, F터버너 가동 포함, 이 강하다는 점도 수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빠른 속도로 비행 가능하다는 점은 현지 공군에게 어필 가능한 포인트다. 하나 시스템의 알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LST를 장착하는 것도 강점이다. 국산 장비는 외국산보다 정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향이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현지 특장차 제작사 샌다나 오토와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장착을 골자로 하는 K200 성능 개량 관련 계약을 맺었다. 1990년대 초반 인도한 무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향후 말레이시아가 운용 중인 K200 전량에 대한 성능 개량도 이뤄질 수 있다. K-239 천무 상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무는 앞서 폴란드와 발사대와 유도미사일을 포함해 총 5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이 체결된 다연장 로켓으로 최근 폴란드형 천무가 290km급 유도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동일한 발사대에서 130mm 구룡,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의 무기체계를 운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말레이시아는 육군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찾는 중으로 천무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가 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11억 3,100만 달러, 약 1조 5,185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억 5천만 달러, 약 4조 3,63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21에서 2022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이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 남중국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변국 전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영향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호주 쇼크에 손잡은 하나스 HD현대, 70조 캐나다 잠수함 정조준, 7조 8천억 원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 KTX, 수주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온 하나그룹과 HD현대그룹이 정격 화해했다. 지난 8일 10조 원 규모 호주 군함 입찰에서 두 업체 모두 탈락한 원인이 소송 리스크와 이에 따른 정부와의 불협화음이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와 HD현대는 앞으로 해외 함정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K방산원팀을 구성해 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관 하나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이 만나 해당 사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오션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데 대한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그룹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하나오션은 HD현대는 KTX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회사가 손잡기로 한 것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 건국 이래 처음 찾아온 방산 호황을 제발로 걷어찰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호주 군함 입찰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티크무스, 보다 가성비가 높은 두 회사가 탈락한 배경에 소송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 업체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호주 군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했지만 한국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뛰어든 탓에 정부와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 두 회사는 입찰을 진행 중인 폴란드 3조 원 규모, 캐나다 70조 원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원팀으로 출격할 예정이다. 잠수함 기술력이 높은 하나오션이 앞에 서대 물량을 따내면 HD현대중공업과 나눠서 건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나온 호주 정부의 10조 원짜리 군함 입찰 결과에 한국 방위산업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경쟁 업체의 절반, 척당 3,500억에서 4,000억 원, 가격의 빠른 납기도 약속했지만 두 회사를 뽑는 최종 후보, 쇼트리스트에도 못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일본 업체보다 경쟁력이 높은 만큼 쇼트리스트에 오를 확률을 90% 이상으로 봤다며 호주 현지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법적 공방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 게 결정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 부회장이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이즈음부터다. 수차례 만남 끝에 법적 공방을 끝내고 추후 해외 입찰에서 원팀으로 나서는 것에 합의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두 회사가 공동으로 입찰하면 수주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하나오션은
이 판결을 토대로 S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TX 사업에 입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2월 말 KTX 사업 입찰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나오션은 이에 불복해 3월 경찰에 KTX 자료 불법 탈취 사건에 S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는지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SD현대중공업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 회사의 갈등이 증폭된 배경에는 과점 형태의 방산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구축함 사업자는 S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뿐이다. 유일한 라이벌만 꺾으면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다. 더구나 올해는 7조 8천억 원짜리 KTX 사업이 나오는 만큼 두 회사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법적 공방은 결국 호주 구남 수주 실패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두 회사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술력과 도덕성을 깎아내리자 호주 현지 여론도 싸늘하게 식었다. 일본의 전략은 한국과 달랐다. 일본 정부는 원팀 구성을 위해 해외 입찰한 미쓰비시가 대표로 참여하되, 일감은 미쓰비시와 가와사키가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길본은 구남 수출 경험이 없어 한 수 아래로 봤다며 한국의 내용이 수주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자국 회사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군함, 유도 무기 등을 중심으로 통합 작업을 했다. 호주 군함 수주에 성공한 티센크루프 역시 조선소 통합 등을 통해 대형화에 성공했다. 하나그룹과 SD현대그룹도 일본과 독일 전략을 쓰기로 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입찰 중인 캐나다 정부 잠수함이다. 캐나다 정부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구매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프로젝트 예산은 70조 원. 건조 금액은 20조 원에 달한다. 이후엔 각각 3조 원과 2조 원 규모의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입찰 사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당장 화해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KTX 사업을 놓고 두 회사의 견해가 엇갈려서다. 하나오션은 해외 입찰뿐 아니라 KTX 사업도 두 회사가 나눠 수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SD현대중공업은 KTX 사업 기본 설계를 한 만큼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수혜 계약 형태로 수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사청은 조만간 KTX 상세 설계 사업자를 수혜 계약으로 정할지, 경쟁 입찰로 뽑을지 결정할 계획이다.